68세의 노사연은 한국 연예계의 아이콘 중 한 명으로 2025년 초 KBS 인터뷰에서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한 남편인 제임스 무송리가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인정하며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적인 선언 뒤에는 그녀가 수년간 숨겨왔던 고통, 상실, 비밀에 대한 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감성적인 노래 목소리, 런닝맨, 해피투게더 3과 같은 TV쇼에서의 재치, 인기 라디오 DJ로서의 역할로 노사연은 수백만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빛의 후광뿐만 아니라 눈물, 혹독한 도전, 그리고 그녀가 경력 내내 숨겨왔던 비밀로 가득 찬 어두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회복력, 사랑, 그리고 깊은 슬픔의 여정이며 그것이 그녀를 오늘날의 그녀로 만들었습니다. 노사연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인터뷰에서 공유했듯이 1999년에 언니 노사봉을 잃은 것입니다. 사봉은 그녀의 언니일 뿐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경상남도 창원에서 어린 시절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동안 항상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1557년 3월 3일에 태어난 노사연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아버지와 헌신적인 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의 삶은 쉽지 않았고 장녀인 사봉은 종종 여동생을 돌보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사연이 음악적 경력을 추구하기로 결정했을 때 사봉은 그녀를 가장 먼저 지원했고 서울에서 보컬 레슨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섬유 공장에서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사봉은 부산의 자선단체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사연은 1978년 우승했던 MBC 캠퍼스 가요제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분장실에 있을 때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제때 돌아가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었고 그 고통은 몇 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사연은 언니에게 바치는 노래를 썼지만 부를 때마다 사봉과 함께했던 추억이 떠올라 눈물을 쏟았기 때문에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언니를 잃은 아픔은 개인적인 충격일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질문을 사연에게 던지게 했습니다. 42세 가수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그녀는 잠 못 이루는 밤, 연습과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시간들이 과연 가치 있는 희생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설날이면 언니가 떡국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창원에 있는 고향집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사봉의 유품들, 자수 손수건, 시집, 그리고 해운대 해변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은 그녀가 길을 잃었을 때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이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이자 그녀의 영혼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무대에 설 때마다 사봉이 어딘가에 있어 미소 짓고 응원해주는 모습을 상상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2025년 인터뷰에서 밝힌 노사연의 비극적인 최후는 죽음이나 커리어의 몰락이 아니라 2015년 1년의 개인적, 직업적 사건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며 깊은 정신적 위기를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언니의 죽음 이후 사연은 대중과 언론의 엄청난 압박, 특히 음악에 집중하지 않고 예능 프로그램에 너무 많이 출연했다는 비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2014년 발매된 그녀의 앨범 호우프는 호평을 받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스스로를 실패자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유명 싱어송라이터 제임스 무송리와의 결혼 생활에 불화가 있다는 소문에 직면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그녀는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업, 세상의 주목, 심지어 삶까지도 말입니다. 그녀는 서울 아파트에 혼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울었습니다. 소중한 모든 것을 잃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비극적인 결말은 사연 본인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가슴에도 깊은 슬픔을 남겼습니다.
남편인 제임스 무송리는 2018년 동상이몽2 인터뷰에서 아내가 평소보다 조용해지는 모습을 보고 매우 걱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내가 말을 하지 않고 방에 앉아 옛 노래를 듣는 날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아들 이동헌 또한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긴 편지를 써서 가족을 위해 해준 것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표현했습니다. 사연이 나중에 말했듯이 그 편지는 그녀가 심리 상담을 받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런닝맨과 해피투게더 3을 통해 그녀를 사랑했던 시청자들도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이 힘든 시기를 알게 되면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녀의 소속사에 편지와 선물을 보내며 그녀가 그 어두운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울었다고 공유했습니다. 그 비극적인 최후는 비록 그녀 인생의 끝은 아니었지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녀와 주변 사람들 모두 고통스러운 감정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노사연이 끊임없이 이루고자 노력해온 업적들은 40년이 넘는 예술 활동 속에서 보여준 그녀의 끈기와 열정을 증명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에서 태어난 노사연은 전직 군인 아버지와 주부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일 때문에 어린 시절 창원에서 화천, 춘천으로 옮겨 다니는 등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가수의 꿈을 품었습니다. 1978년 단국대학교 재학 시절 MBC 캠퍼스 가요제에 참가하여 A Way Around라는 곡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우승은 그녀의 음악적 여정의 문을 열어주었고 198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가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만남 1989, 너의 그림자 1990, 희망 2014 등의 노래가 히트하며 K-팝 음악계에서 그녀의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사연은 음악 활동 외에도 방송 진행자이자 라디오 DJ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KBS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 2시 만세를 진행하며 재치와 진정성으로 청취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활동 덕분에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라디오 DJ 중 한 명이 되었으며 매일 수천 명의 청취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전화를 걸어옵니다. 또한 런닝맨과 해피투게더 3 등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여 유머와 즉흥적인 무대로 청취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젊은 가수에서 여러 세대에게 사랑받는 문화 아이콘으로 수십 년 동안 커리어를 이어온 것입니다. 그녀는 2018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웃음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인내심과 삶에 대한 사랑으로 관객들에게 영감을 주는 진정한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연이 항상 추구하는 또 다른 성취는 모범적인 엄마이자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녀는 어린 시절 아들 이동헌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자신의 음악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항상 시간을 내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제임스 무송리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KBS 열린음악회에서는 40년 음악 활동을 기념하며 김태원이 작곡한 시작을 불러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무대에 올라 관객을 바라보는 그 순간은 대중의 인정과 사랑을 얻기 위한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결혼은 노사연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동시에 슬픔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1994년 서울 공연에서 만난 싱어송라이터 제임스 무송리와 결혼했습니다. 사연은 2018년 동상이몽두 인터뷰에서 이무송의 깊은 눈빛과 지적인 매력에 첫눈에 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과 자유로움으로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졌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1996년 아들 이동헌을 얻었고 결혼 초기는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TV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여 유머러스하면서도 로맨틱한 순간들을 공유했습니다. 이무송이 여성 동료의 접시에서 깨씹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장면은 사연의 방송 출연 당시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2000년대 초 두 사람 모두 바쁜 직장 생활을 하던 시절 생활 방식의 차이로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강인하고 솔직한 성격의 사연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하는 이 씨의 자유로움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중 유명한 일화 중 하나가 바로 깨씹 사건입니다. 이 씨가 파티에서 여자 동료의 깨씹을 실수로 뜯어 사연에게 상처를 준 사건입니다. 나중에는 웃었지만 사연은 결혼 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것 같아 울기도 했는데 그 순간들이 그녀의 사랑에서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사연의 결혼 생활에서 또 다른 슬픔은 가정과 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압박감이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었던 그녀는 공연과 영화 촬영을 위해 집을 떠나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아들 동헌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동헌이 어렸을 적, 그는 왜 엄마가 다른 엄마들처럼 집에 있을 수 없냐고 물었고, 그 질문에 동헌은 촬영장으로 가는 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동헌과 동헌에 대한 사랑은 그녀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기였습니다. 2025년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동헌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맨틱한 순간들뿐만 아니라 가장 힘든 시기에도 함께 해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특히 동상이몽두에 참여하면서 서로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고 더 진실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면서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2025년 인터뷰에서 밝힌 노사연이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은 과거 음악 활동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될까 고민했던 시기였습니다. 2000년 언니의 죽음과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과도한 출연에 대한 비난의 압박으로 사연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